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딱 한 번의 실수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놈 때문에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놈 엄벌에 처해주세요. 이럴 때 쓰는 거 바로 탄원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변호사 최혜준 변호사입니다. 주변에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탄원서를 좀 한 장 써달라는 부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탄원서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이 탄원서를 제출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란 누군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징계를 받게 될 때 이 사람은 평상시에 착한 사람이었다 혹은 나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형을 무겁게 해달라 혹은 형을 가볍게 선처를 해달라 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탄원서 하면 피고인이나 피의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문서를 의미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엄벌 탄원서라고 칭합니다. 탄원서는 딱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제목으로 탄원서 적고 그 밑에 탄원을 하게 되는 탄원인의 간단한 개인정보를 적은 다음에 이 탄원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작성 일자와 서명 날인 순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탄원서 작성과 관련해서 저희 로펌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될까요? 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명으로도 충분하고요. 굳이 인감도장이 아니고 막도장을 찍으셔도 탄원서의 효력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될까요? 인데요, 가급적이면 신분증은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이 사람을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빙 자료로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글씨를 너무 못 쓰기 때문에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면 안 될까요? 반드시 자필로만 작성해야 될까요? 인데요, 가급적 자필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누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운 정말 악필인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필로 탄원서를 기재를 해주시고 그 내용을 보기 쉽게 타이핑을 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탄원서에는 대체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일단 이때는 가해자인 경우와 피해자인 경우를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가해자, 피의자나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어떠한지, 피의자나 피고인의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선처를 해주셨을 때 앞으로 어떻게 선도하고 교육하며 보호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이런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이 피해의 정도에는 육체적,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첨부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 외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할 뿐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자기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든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가해자의 어떤 괘씸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하시면 가중사유의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원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될까요? 그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사건이 아직 경찰 단계다라고 한다면 경찰서에, 검찰 단계다라고 한다면 검찰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 사건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으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원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할까요? 피해자인 경우에는 엄벌 탄원서를 수시로 그리고 최대한 많이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고 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가해자에게 선처를 내리긴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해자,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탄원서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제출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탄원서를 제출하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탄원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 상황을 알리고 감형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탄원서를 한 장이라도 더 제출하기 위해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저지른 범행을 소문을 낸다? 저는 탄원서가 그만큼의 가치는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감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탄원서 10장보다는 반성문 한 장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주변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하고 뉘우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의뢰인분들께는 그 시간에 반성문을 한 장이라도 더 써오라고 하죠. 근데 반성문을 그렇게 열심히는 안 쓰시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탄원서의 작성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최유진 변호사였습니다.